안녕하세요. 메가잡스터디의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가 됐건 공부가 됐건 시험을 됐건 항상 자주 듣는 말이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좀 자주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소서 심사를 하다 보면 좀 반복적으로 좀 보이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실제로 이런 실수를 조금만 줄이면 분명히 다른 사람과 어떤 소재나 직무 역량이나 이런 쪽에서 큰 차별화를 갖지는 못하더라도 실수를 줄임으로써 분명히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일단 첫 번째, 협업이랑 리더십이랑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자소서 항목에서 협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협업 경험, 너는 협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 협업에서 성공한 사례, 목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 지원자가 여러 사람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협업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협업 경험, 대학생,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협업 경험은 회사 인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훨씬 좋지만, 만약에 인턴이나 이런 직장 경험이 없는 졸업생이라고 하면 조별 과제 또는 공모전 이런 류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조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써요. 실제로도 조장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살면서 조장은 몇 번씩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조장을 해서 내가 팀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서 성과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협업도 협업이긴 하지만 리더십에 좀 치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어떤 조별 모임을 하는데 나는 내가 담당한 자료조사나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논문을 찾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거를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결국엔 우리 팀, 우리 조직이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나는 충분히 내 몫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지 반드시 리더십일 필요는 없어요. 이해는 갑니다. 일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이런 거를 좀 표출을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조장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리더십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리더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팀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쓰시는 거지만, 협업을 할 때 리더십을 잘못 갖고 오게 되면 협업이 아니라 리더십, 배보다 배꼽이 큰 조금 이상한 자기소개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혼동하지 마시고 협업이면 진짜 협업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꽤나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이렇게 호감도를 높이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우리가 취업할 기업은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선호하거나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한 영향력이랑 같이 주로 따라 나오는 경험이나 이런 거를 보면 봉사활동이나 좀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런 계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뭐 책임감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그 기운을 끼치고 뭐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신입사원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보다는 그냥 본인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공부를 했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고 자료를 조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장 과정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물어보는 항목은 아니지만 간간히 나옵니다. 회사나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성장 과정을 쓸 때 그러니까 자기 가족사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죠. 당연히. 어려운 가족, 가정사, 뭐 힘들었던 일, 뭐 사업 실패나 뭐 이혼이나 뭐 돌아가셨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원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가족 이야기를 이제 씀으로써 나는 이런 걸 잘 극복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 극복했다라는 걸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건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채용 담당자, 자기소개서를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떤 가족관계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길게 들으면 그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족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귀사, 당사, 폐사, 이게 솔직히 뭐 공문서나 이런 거 이제 왔다 갔다 공문 내려오고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쓰이는 표현인데,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갈 만한 문장을 안 쓰시는 게 더 좋고 다른 말로 대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채용 기업이 됐건 뭐 기업이나 회사라는 말로 그냥 대체해서 쓰시는 게 좋지, 너무 약간 좀 올드한 느낌도 들고 잘못 쓰게 되면 이거는 지원자가 내가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입사업포부나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오너들이나 완전 임원급 최고위층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제 입사해서 뭐 10년 내에 우리 회사를 뭐 글로벌 탑5 안에 들게 만들겠다 라든가 국내 1위 기업을 만들겠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지만 자기소개서에 쓸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게 바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너나 수장들의 시각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자세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인재가 돼서 회사의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비전과 막 이런 것까지 너무 크게 보시면 조금 읽는 사람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자소서 작성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이런 것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 이제 쓰실 때나 쓰고 나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분명히 자기소개서의 품질이죠. 품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품질은 퀄리티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